자,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이 승낙했을 때,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선임할 수 있는데, 자, 선임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자격 없는 사람을 선임했다. 선임을 잘못한 거죠. 또는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그 복대리인이 사고쳤습니다. 그러면 그거 책임져야 돼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그 사람으로 하세요라고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임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일 수도 책임 안 집니다. 안 지고 이런 경우는 이자가 부적임자다, 불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본인에게 통지 안 했을 때 또는 해임을 안 했을 때에만 책임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하되 책임은 말이죠, 무과실 책임을 져요. 만약에 그자가 사고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선임했다면 일단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든 본인에 대해서든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권한 범위가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묵권대리인은 자,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땅을 파는 계약했어요.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그 계약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추인해주면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계약돼요. 이때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버지가 매매대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추인한 겁니다. 또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대리권 없이 상대방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아버지 보고 돈 갚아라 하니까 아버지가 일주일만 기다려 달래요. 이러면 아들이 대리권 없이 돈 빌린 거 인정한 겁니다. 그거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기한의 유예 요청하면 그러면 추인한 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 보고 이 계약을 추인할 건지 답을 달라 할 수 있죠. 그죠? 답을 달라. 이때 악의자라도 즉 대리권 없다는 거 알며 계약을 한 상대방이어도 이렇게 최고할 수 있다? 있어요.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상대방이 정해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맞죠? 바라지 아니하면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꼭 발신주의, 그죠? 발신주의.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 아직 추인하기 이전이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계약을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이 철회할 때는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만?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는 거 모르고 계약을 했던 자라야 됩니다. 알고 계약했던 사람에게 철회권 주지 않습니다. 맞죠? 선의자라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이 자가 자신에게 대리권 있다라고 증명도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바로 묵권대리인 스스로가 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 묵권대리인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면 그것들은 책임 안 져요. 또 이자에게 대리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러면 그것도 책임 안 져요. 맞죠? 그죠? 자, 묵권대리는 뭐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나오면 거의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 가볼게요. 표현대리. 자, 일단 제목 먼저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표현대리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러면 조금 넘어가셔서 130페이지 보시면 자, 그 위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133페이지 맨 밑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것도 상식 동원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사업 자금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땅을 팔려고 자기 직원 B에게 위임장을 줘서 내려보냈습니다. 저기 보냈어요. 부산으로. 자, 대리권 줬죠? 대리권 줬죠? 그죠? 자, 이자가 이제 부산 가서 땅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개사무소에다가 여러 군데 내놓고 매수할 사람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A가 이 사업 자금이 다른 데서 융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 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직원 B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팔지 마라. 팔지 말고 그냥 광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수권행위를 철회한 거죠. 그죠? 자, 팔지 말라 그래서 이제 팔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자가 말이죠. 이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억짜리 땅이거든요. 한탕만 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자기 인생이 막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심 끝에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말이죠. 제시하고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대금 일부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요 매매가 대리권 가지고 했습니까? 대리권 없이 했습니까? 네? 없이 그러길래 제가 노래 봤더니 이씨로 바꿔요. 자, 분명히 A가 B한테 팔지 말라 했잖아요. 팔지 말라 했으니까 팔 권리 없이 팔았잖아요. 그죠? 자, 요거 가지고 대리권 수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임장은 대리권 줬다는 정표지. 위임장 자체가 그게 대리권 수요 아니에요. 맞죠? 그죠? 분명히 이미 팔지 말라 했어요. 팔지 말라 했는데 팔았으니까 이거는 대리권 없이 판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세요. 이자가 위임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 있는 줄로 믿겠죠. 그죠? 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그러면 또 이런 경우는 상대방 시혜를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A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A가 책임지는 계약이 돼요. A는 이 계약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요컨대 이 표현대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한꺼번에 같은 어떤 맥락이 통해요. 첫째는 일단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 위임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외관을 상대방은 믿은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믿었습니다. 대리권 있는 것처럼 믿었고 또 믿었는데 과실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외관이 만들어진 것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가 있어요.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 그 사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철회했지만 위임장 회수 못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산에 있으니까 뭐 자기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책임 사건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걸 회수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에 돌아갈 사유가 있으면 그럼 이거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자, 다시 대리권 없으면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외관. 그 외관을 상대방은 믿었다. 또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그 외관이 만들어진 것이 본인에게 책임에 돌아갈 사유가 있다. 그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이 생겨난다.
이걸 뭐라 그런다? 표현들이라 그래요. 표현들이. 자, 이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 본인 A가 책임을 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위임장 이거 표시 안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리권 주권처럼 지금 표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요건을 한번 따져보세요. 요 요건. 우선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했죠?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가 되었죠? 그죠? 표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자,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었다. 자, 표시된 그 범위를 초과했다. 그런데 그 초과 부분에 대리권 있는 줄을 상대방은 믿었는데 과실 없다. 이러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 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표시된 부분을 만약에 넘어버렸다. 그죠? 그 넘는 부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줄을 상대방을 믿었다. 그 믿었는데 과실 없다면 그러면 이 표현들이 아니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무슨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시를 보고서 상대방은 대리권 있다라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그죠? 선의 무과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 여러가지 이런 것처럼 위임장을 준 것도 위임장을 회수 못한 것도 그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죠? 또는 나의 대리인으로 제3자가 오인할 만한 직함을 어떤 사람에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쓰는 것을 보고 묵인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대리권 수여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그 나이트클럽 사장입니다. A는 자, 그게 B라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B라는 종업원 그냥 종업원입니다. 알지가 하네. 그런데 얘가 말이죠. 얘가 자기 명함을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무슨 나이트클럽의 총괄 지배인 B라고 딱 썼어요. 그냥 서빙하는 놈이 뭐라고요? 총괄 지배인 B라고 쓰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걸 알면서도 불쌍해서 그냥 묵인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얘가 이 명함 가지고 결국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쳤어요. 이게 이 나이트클럽을 대리해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사고 치면 이거는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 거죠. 그죠? 맞죠?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런 직함, 명함 이런 걸 쓰는 것을 이쪽에서 내버려두면 그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 표시된 범위를 만약에 넘었다 이런 경우는 넘는 부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걸로 상대방은 믿었고 믿은데 과실 없다면 이런 표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래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시기. 판단 기준 시기. 결론 먼저 할게요. 바로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달리 표현하면 묵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때 선의 무과실이면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네? 자, 다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묵권 대리 행위 당시. 그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시점. 자, 한 번 더. 자,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계약 체결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러면 나중에는, 자, 이자가 만약에 A를 상대로 이 부동산 나한테 넘겨라 라고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 보통 소송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 사실을 결국은 알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 소송에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 선입 안 한다? 이러면 표현대리 선입할
끌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되겠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소송 붙으면 다 알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만 몰랐으면 나중에 알아도 괜찮아요. 목권 대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선의무과실인데, 선의무과실입니다. 근데 이자가 만약에 등기 넘겨받았다 치고 그걸 다시 디아한테 팔았습니다. 다시 디아한테 팔았는데 디는 말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이자는 악의자다 라고 했을 때 이자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선의무과실이면 표현되리니까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따지면 안 되지. 이제는 안 돼요. 그래 이제 반대로 볼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악의 또는 유과실이다. 그러면 표현대로 선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D한테 팔았는데 D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의 무과실이다. 이랬을 때 저게 표현대로 선에 박였는가? 이때는 이제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 대리권 있는 줄로 믿었다 그런 선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자 버릇 등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이자 소유자인 줄로 믿었다 그런 선입니다.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민법에 등기에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돼버립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근데 표현대리는 말이죠.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걸 믿고 직접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자,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이걸 믿고 직접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지. 그 사람 그 뒷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 다시 선의무과실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직접 상대방에게 필요합니다. 자, 직접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고 악이고 얘기할 거리 아니에요. 또 직접 상대방이 악의 유과실이면 그 다음 사람이 선의무과실이어도 이건 표현들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A하고 C 사이에 소송이 붙으면, 자, D는 보지 말고 A하고 C 사이에 소송이 붙으면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자에게 대리권 없는 거, 이자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누가 그걸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A가, 그죠? A는 D가, C가 알았다고 입증해야 그래야 표현대리 성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죠? 입증 책임, 증명 책임 말입니다. 증명 책임은 자,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죠?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그 밑에 관로 2번의 성립요건 점호 보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 기억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제목만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라 해야 됩니다. 만일 이 범위를 넘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6조의 권한 넘은 표현들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보시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 행위의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그자가 선의 무과실이라야 돼요. 만약에 그자가 악의 유과실이면 그와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는 안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담보, 이 말 들어봤습니까? 양도담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년에 다 시험 봤다가 떨어진 분들만 와 있는가?
자, 양도담보는 자, 다시 간단하게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B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B가 이걸 담보로 잡히래요. 담보로 잡히는데 일단 담보 목적이지만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다만 이건 담보니까 네가 돈 갚으면 내가 이 등기 다시 돌려준다. 요컨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담보권만 취득했을 뿐입니다. 다시 이자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돈 갚으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양도담보.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죠? 양도담보. 이것도 형식은 매매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 매매 형식을 취할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이제 그거 전제하에서 그걸 기초로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걸 담보로 잡혀서 돈 좀 빌려오세요 라고 이 양도 담보 설정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겁니다. 양도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다른 제3자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잖아요. 담보 목적이지만 그 권한 이용해서 아예 말입니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씨한테 팔아버리고 매매대금 받아서 도망가세요. 예? 그러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죠. 맞죠? 자기는 분명히 담보 잡혀라 그랬지. 아예 팔아먹어라.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팔아먹었잖아요. 범위를 벗어났어요. 요컨대 이거 지금 무건대리 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할 때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할 권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정당한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매도할 권리가 있는 줄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 없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봐요. 이러면 이거는 표현대리가 되어버리고 이 계약은 A가 책임져야 돼요. 맞죠? 그죠? 이게 권한 넘은 표현대리죠. 그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 자, 권한 넘었죠. 그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이 권한 넘은 표현대리 뭐 줄여서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 또는 월권 표현대리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요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우선 대리권 추긴했습니까? 추긴했잖아요. 그죠?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대리권 추긴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대리권 추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초과의 대리 행위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초과 부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과실 없다. 자, 법 전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기본적으로 대리권 주어졌고 그 주어진 대리권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했고 그 다음에 초과 부분에 대리권 있는 걸로 상대방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과실 없다. 자, 우선 주어진 요것만 일단 조금 합시다. 주어진 기본 대리권과 그것을 넘는 대리 행위가 요게 자, 기본 대리권과 그것을 넘는 초과 행위가 같은 법률 행위, 같은 종류의 법률 행위라야 하는가? 같은 종류라야 하는가? 그거 필요 없대요. 같은 종류 아니어도 괜찮대요. 주어진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초과의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머리 터지겠죠. 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네, 조금 하고 복습합시다. 조금 하고. 자, 조금 얼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을 B가 샀습니다. A가
이 부동산을 샀어요.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걸 다 B한테 줬어요. B가 받아가지고 C한테 등기 신청해달라 라고 맡긴 겁니다. 내 앞으로, 그죠?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해달라 라고 이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자기 채권자 D에게 대물 변제로, 즉 채무 변제 대신해서 이 땅을 이 C에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자에게 주어진 대리권은 등기 신청입니다. 그죠? 이자 앞으로, 즉 공법상의 권한이죠. 등기 신청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대물 변제는 두 사람 간에 합의라는 거거든요. 자, 내 채무 대신에 이 땅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좋습니다. 그럽시다 라고 개인 간에 합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사법상의 행위 맞죠? 그죠? 사법행위입니다. 자, 근데 시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신청해 줄 각종 서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각종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대물 변제로 줄 권한도 있는 걸로 이자가 믿을 만하잖아요.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공법상의 권한 기초로 사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표현대로가 된다. 이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해하십니까? 마지못해 이해했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정당한 이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느 시점? 앞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무권 대리행위 당시입니다. 무권 대리행위 당시. 자, 무권 대리행위 당시.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든 예컨대 만약에 그래 당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같은 말이지. 그래 당시, 거래할 당시 말입니다. 같은 말 맞죠? 그죠? 또는 범죄행위 당시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거래 당시, 무권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당한 이유는 직접 상대방 그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직접 상대방이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다음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얘기할 거리 아닙니다. 이제 예? 이건 표현대로 안 돼요. 다시 누가 직접 상대방이 이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표현대로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산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이거 표현들이 안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표현드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이걸 믿고 직접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됐죠? 일단 요것만 숙지합시다. 자, 밑에 관로 2번에 성립요건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의 존재. 자, 기본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밑에 니은 보시면 아까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또는 요 다음에 나오는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표시된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지향번이 이 얘기 안 해놓고 이 얘기했다 그러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다시 읽어보세요.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또는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어요. 이런 경우에 그 표현들이 권한 이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걸 기초로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권한 넘는 대리행위. 권한 넘는 대리행위에서 쭉 내려오세요. 맨 밑에 니은 보시면
이 권한 넘는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표현 대리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이어도 이 126조의 표현들에 성립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에서 세 번째 줄,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그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무슨 당시? 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거래 당시입니다. 그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옆에는 제 대리권 소멸 허위 표현들인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은 생략할게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다시 한번 보세요. 본인,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상대방. 본인이 이거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추인 이거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예컨대 본인이 대금을 받았다. 대금을 수령했다. 이러면 추인한 거 맞죠? 또 변제를 조금만 연계해달라.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그죠? 요청했다. 이것도 뭐 기한 유예할 수 있겠네. 자, 이전 등기 조금 이따 해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이 계약 인정한 거 맞죠? 그죠? 자, 묵시적 추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은 이 계약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답 좀 달라 하라고 말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이자가 악이자 이어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자가 기간 내에 말입니다. 이자가 정해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아니하면, 예,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죠?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 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선의자라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게 대리권 없는 거 알고 계약했다면 이런 권한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만, 추인하기 전까지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추인하기 전까지만. 그 다음에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이자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증명 못했습니다.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게 대리권 없는 거 이자는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과실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대방을 이행해달라 이러면 이행해줘야 되고, 손해배상하라 이러면 손해배상해줘야 됩니다.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대체로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 이게 잘 나옵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이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만 확인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양도담보 설정에 관해서 대리권을 줬는데, 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이용해서 아예 그냥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권한 범위를 벗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자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에 관해서 권리 있는 줄로 믿었겠죠. 그죠? 믿을 만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이게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요건이 우선 기본적으로 대리권은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죠?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했죠. 그죠? 그 넘는 부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은 믿었고 믿을 만했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요건인데, 요 기본 대리권과 요 초과 행위가 같은 종류라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전혀 별개의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네, 거래 당시, 법률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직접 상대방에게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자로부터 타지 사는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표현되는 안 됩니다. 직접 상대방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표현대례가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이거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뭐 언제는 안 해도 됐나?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